네, 지금부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3, 4분기 코로나 변이 확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 대비로는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견조한 수출 흐름이 3, 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4, 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 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에 대한 지원, 백신 접종 70% 달성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향한 방역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 쿠폰에 대한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 할인 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두 번째 소비 쿠폰 재개 방안, 세 번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세 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 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동안 LNG 활당 관세는 0%를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이 인하되게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부실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기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한 능력 내의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세 번째 실소유자 보호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 5%대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한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소유자 보호 노력은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전세대출의 경우 금년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4분기에 입주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 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곧 금융위원장께서 별도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